(2007년 9월 25일) 보성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접수된다. 제보 내용은 제보자에게 익명의 여성이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신이 지금 어느 배에 감금되었다는 문자였다고 전해진다. 이날 제보자 여성은 남편과 함께 보성으로 놀러왔다가 잠시 남편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던 제보자 여성은 지나가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이 여성들에게 휴대폰을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이 있었다. 자신이 감금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온 여성은 휴대폰을 빌려주었던 그 여성이었다. 자신의 폰에 입력된 제보 여성의 남편 휴대폰으로 다급한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하였고 다음 날인 9월 26일 오전 8시 25분 등량만 앞바다에서 조 씨의 시신을 발견하였으며 이틀 뒤인 9월 28일 오전 3시 30분 조 씨의 일행이었던 안 씨의 시신도 바다에서 인양한다. 이들의 시신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자국과 어딘가에 찍힌 듯한 상처 등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조 씨의 시신에서는 목졸림 흔적까지 발견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제보자에게 도착했던 배에 감금되었다는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인근 선박을 수색하게 된다. 이에 의심스러운 선박 한 척을 발견하였고 선박 소유주를 체포하게 된다. 선박 소유주는 오종근, 당시 69세 노인이었다. 악의 평범성. 오종근은 1938년 7월 2일 전남 보성군에서 오남 이녀 중 5째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외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었고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달랐다. 친어머니는 출산 직후 사망하여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계모는 오종근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다고 하는데 계모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해 주었으나 형제들은 그를 다른 형제들과 차별했다고 전해진다. 1955년 계모는 폐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1960년 아버지 또한 노환으로 사망하게 된다. 오종근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이후 뱃일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1959년 3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때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미비했다고 한다. 결혼 이후 오종근은 이남 5녀를 낳고 아내와도 큰 다툼 없이 어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오종근의 자식들은 1989년 이남 중 차남은 요절하였고 딸 1명을 제외한 자식들 모두가 외지로 나가 살았으며 외지로 떠나지 않은 딸 1명도 독립하여 나갔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오종근과 아내 둘이 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다수의 주변 이웃들은 오종근을 조용한 성격에 내성적이고 빼빼 마른 순한 영감 정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 편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자존심도 매우 강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특히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과거 불법어업 혐의 7회, 폭행 1회 등으로 벌금 전과는 있었으나 별다른 강력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종근의 지능은 73으로 경계선 지능이지만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키 165cm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지만 체격에 비해 힘이 매우 센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2005년 오종근은 1톤 어선을 장만하여 보성 앞바다에서 쭈꾸미 등을 잡아 읍내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보통 어업을 나갈 때 2인이 나가거나 기기를 사용하는 데 비해 오종근은 기기를 쓰지 않고 혼자 어업에 나갈 정도로 건강했다고 한다. 만 69세 나이로 칠순노인이었으나 힘은 20대 못지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생 커플. 2007년 8월 31일 광주 모 대학교에 다니는 20세 여성 주 씨와 21세 남성 김 씨는 보성으로 커플 여행을 떠난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이들은 오후 5시경 우암 선착장 앞을 지나던 중 출항 준비를 하던 오종근을 마주친다. 이들은 모처럼 바닷가로 온 커플 여행에서 추억을 만들고 싶었으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에
오종근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한다. 이들을 본 오종근은 처음에 매우 귀찮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생각에서인지 마음을 고쳐먹고 흔쾌히 배에 태워주겠다고 말했고, 이 커플은 오종근의 배에 탑승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오종근은 이 대학생 커플을 배에 태우고 평소 자신이 쭈꾸미 어업을 하는 등량만으로 향한다. 오종근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판에 걸터 앉아 바다를 보고 있는 주씨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주씨 옆에는 건장한 21세 남성 김씨가 있었고 오종근은 이를 방해물로 인식하게 된다. 조심스럽게 김씨에게 다가간 오종근은 순식간에 김씨를 바다에 밀어넣고 물에서 허우적대는 김씨를 삿갓대로 공격하여 김씨가 배에 오르는 것을 저지한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노인이 물에 빠뜨리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아마 바닷마을 노인의 짓궂은 장난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건져주겠지, 장난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하지만 오종근이 삿갓대를 집어들고 김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닌 것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때 당황한 주씨는 오종근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끼고 휴대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예상된다. 삿갓대로 격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진 김씨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주씨도 매우 큰 공포심과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자하게 웃으며 배를 태워주던 노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은 절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물에 빠진 후 삿갓대로 공격을 당하던 김씨의 저항이 약해지자 오종근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연락하는 주씨에게 눈길을 돌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주씨가 119에 연락했던 녹음본이 공개되는데 총 4회 연락을 시도했고 마지막 4번째 녹음에 미약하게 오종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때 오종근은 주씨에게 어서 무전지리요 라고 말한다. 이후 주씨를 추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씨는 것에게 저항했고 오종근은 같이 죽어버려라 라고 말한 뒤 주씨도 바다에 던졌다고 전해진다. 2007년 9월 1일 주씨의 어머님은 외출한 딸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주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2007년 9월 3일 오후 5시 50분경 안타깝게도 주씨는 전남 고흥 용정리 앞 해상에서 지나가던 배에 의해 발견된다. 이때 아직 김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7년 9월 5일 보성군 등량면의 한 선착장에서 김씨의 시신도 발견된다. 이때 김씨의 시신 검안서를 보면 왼쪽 어깨뼈, 왼쪽 위팔뼈, 양쪽 발목 부근 정강이뼈 및 왼쪽 종아리뼈 부위의 골절상, 팔, 다리, 머리 등 광범위한 피부 까짐, 터지고 찢긴 상처, 타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 둘의 시신을 보고 실족사 혹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건은 마무리 지어지고 있었다. 두 여성. 서두에 언급했던 두 여성 피해자는 조 씨와 안 씨로 이 둘은 친구 관계였다. 조 씨는 경기도 시흥 소재 모 회사에 근무하는 24세 여성이었으며 안 씨는 인천 소재 모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23세 여성이었다. 이들은 9월 25일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보성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 2007년 당시 추석 연휴는 토, 일, 월, 화, 수 연속된 연휴로 매우 황금 연휴였다. 바닷가 마을에 놀러온 이들은 이왕 온 김에 배를 타고 바다 구경을 하고 싶었으나 당시 황금 연휴로 인해 운행 중인 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오종근이었다. 이들이 만난 곳이 선착장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은 오종근이 운영하는 보성의 재래시장이었다고 한다. 오종근은 이들에게 자신이 배를 가지고 있으며 배를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보였고 선착장에서 기다리면 배를 몰고 가겠다고 말한다. 우연한 만남이었던 첫 번째 사건과 달리
두 번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종근이 두 여성을 유인했던 선착장은 인근 선착장 중 가장 후미지며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이다. 두 여성은 들뜬 마음에 오종근이 말한 선착장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남편을 찾던 30대 제보자 여성을 만나 휴대폰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오종근을 만나 배에 탑승하게 된다. 오종근은 이전과 같이 자신이 쭈꾸미 어업을 하는 등량만으로 향한다. 이때 오종근의 진술에 의하면 두 여성이 갑판에 앉아 있을 때 성추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여성들이 크게 저항하면서 셋 모두 바다에 빠졌으며 수영을 할 줄 아는 오종근은 배로 올라왔고 두 여성은 올라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분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의견 중 오종근이 이 둘을 먼저 분리하였고 조 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안 씨를 먼저 주행한 후 살해하고 이후 감금된 조 씨에게 다가가 주행 후 살해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분리를 했으면 아마 조타실에 감금하고 밖에서 문을 잠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오종근이 조 씨를 성추행하였고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을 본 안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고 오종근을 떼어내기 위해 다가갔으나 균형을 잃은 안 씨가 물에 빠지고 저항하는 조 씨의 목을 졸라 제압한 오종근이 조 씨를 물에 밀어 넣었다는 의견도 있다. 물에 빠진 조 씨는 해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배에 오르려고 저항하던 안 씨는 첫 번째 사건의 남성 김 씨와 마찬가지로 오종근이 휘두른 삿갓대에 맞아 기력을 다해 익사하게 된다. 밝혀지는 악의 실체. 사건 다음 날인 9월 26일 오전 8시 25분 등량만 앞바다에서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9월 28일 오전 3시 30분 안 씨의 시신도 발견된다. 경찰은 9월 25일 접수된 제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인근 선박의 출항 일지를 수사한다. 당시 황금 연휴 기간으로 운행을 했던 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CCTV를 확인한 경찰은 한 대의 배가 운행한 사실을 발견한다. 선박 한 대의 정박된 위치가 오전, 오후 사이에 바뀌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배는 등록되지 않은 선박으로 출항 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았었던 것이다. 2007년 9월 30일 선박의 주인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간 경찰은 오종근을 보고 매우 의아했다고 한다. 겉보기에 오종근은 사람을 살해할 기력이 없어 보이는 노인처럼 보였던 것이다. 경찰은 9월 25일 출항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오종근은 연휴 기간이라 쭈꾸미 값이 비싸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업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조 씨와 안 씨의 실종에 대해 물었을 때는 힘없는 노인이 여자 2명을 데리고 갈 수 있겠냐고 말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오종근의 선박을 수사했고 그곳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머리끈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견한다. 배에서 발견된 단서를 내민 경찰의 오종근은 말을 바꾼다. 사실 피해 여성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여성이 소변을 보기 위해 선수 쪽으로 향했는데 이때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고 나머지 여성이 이를 구하려다가 같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오종근을 압박한 경찰은 오종근으로부터 두 여성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다. 하지만 경찰은 9월 3일, 5일 발견되었던 대학생 커플 사건도 오종근의 범행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오종근은 이 대학생 커플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또다시 발뺌한다. 하지만 119 녹음 파일에 미약하게 섞여있는 오종근으로 추정되는 음성과 대학생들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정하여 이 사건 역시 오종근이 매우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녹음 파일 음성 분석 결과는 워낙 미미한 소리였고 잡음도 심했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서 능력이 없었고 이동 경로 등도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었다. 이때 추가적으로 삿갓대와 오종근의 선상 페인트 성분도 감정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2개월 후 꼬막을 채취하던 쌍크립의 그물에서 피해자 추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된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포렌식하여 사진을 복원해내는 데 성공한다. 카메라에서 발견된 사진에는 피해자들이 오종근의 배에 탄 채로
조업을 하는 오종근을 찍은 사진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 커플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었다. 이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하길 단지 여성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으며, 이어 노출된 옷을 입은 그들의 잘못이라는 식의 말도 전했다고 한다. 망언 그리고 최후의 발악. 이 사건 당시 오종근의 심리분석을 맡게 된 프로파일러는 현재도 매우 유명한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이다. 권일용 교수는 당시 모든 사건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 오종근을 면담하기 전 범행이 일어났던 보성 바닷가 인근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그때 인근에 사는 주민이 경찰 옷을 입고 있던 권일용 교수를 보고 저 배에 타보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니, 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아무리 힘센 젊은 사람도 균형을 잡지 못해 힘을 쓸 수 없으며 서 있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사실 대학생 커플은 당시 건장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음에도 매우 무력하게 당한 것이 의아했는데, 이 주민과 지나가던 나눈 대화에서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오종근은 면담 전까지 경찰서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 모습은 기력이 없는 노인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권일용 교수와의 면담 중에는 매우 기력이 쇠한 노인처럼 말했고, 힘없는 노인이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을 살해했겠냐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장을 미리 가보고 주민과 대화에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권일용 교수는 이러한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권일용 교수는 당시 오종근을 이렇게 평가한다. 오종근은 모든 범죄 원인을 외부, 즉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서 마치 정남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당시 면담 과정 중에 오종근이 짓거린 몇 가지 주옥 같은 명언 때문인데, 애들이 운이 없었고 불쌍혀. 나와 너희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팔자를 타고났는가벼. 나한테 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야. 왜 그 많은 큰 배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 배를 태워 달라고 했고, 또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탄 그 사람들이 문제 있지.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더 불행해졌어.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몸도 많이 아파. 사람의 탈을 쓰고 가능한 말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후 2008년 2월 20일 1심 재판에서 오종근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오종근의 발악이 시작된다. 2008년 9월 2심 재판 도중 오종근은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버린다. 이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오종근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IQ 73 수준의 경계선 지능이며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으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오종근이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다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다. 그리고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4명의 목숨을 빼앗은 본인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매우 뻔뻔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오종근 같은 인간은 그 권리를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에 2심 재판부는 오종근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2010년 2월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으로 2010년 6월 오종근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형을 확정짓는다. 현재 오종근은 2024년 기준 만 85세 최고령 사형수로서 수감 생활 중이다. 이 사건 이후 오종근은 가족에게도 완전히 버림받는다. 하나 남은 장남은 2008년 오종근 사건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그의 아내도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잠적한다. 고향에 남아있던 딸 한 명도 아버지에 대해 매우 비난하며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남겼다고 전해진다.